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토데스크에서 퓨전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대표 차현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품 디자인 개발 효율성 증진을 위한 오토데스크 퓨전 활용을 주제로 아이센트릭과 젠 디자인과 함께 유익한 세션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 두 분 어렵게 모셨는데요.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센트릭에 근무하고 있는 강경민 대리입니다. 현재 제조 설계 분야에서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젠디자인 플랜의 디자인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남범 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 아이센트릭 강경민 대리님이 제품 디자인과 오토데스크 퓨전의 기능 그리고 익스텐션에 대해서 소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토데스크 퓨전에 대한 설명과 이 디자인 패키지라는 익스텐션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웨비나 제목도 제품 디자인이 들어간 만큼 포커스를 이제 3D 모델링 쪽에 두었으니 오늘 진행할 내용에 대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아이센트릭은 오토데스크 파트너사 중 최고 등급인 이제 플래티넘 등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고객사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제품 구매뿐 아니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 시청 후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론 넘어와서 제가 진행할 세션 중에서 첫 번째인 제품 디자인과 오토데스크 퓨전입니다. 자, 먼저 제품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저도 웨비나를 준비하기 전에 막연하게 알고 있긴 했지만 이번에 처음 검색을 해봤어요. 제품의 기능, 사용, 가치 및 외관 등을 최적화하도록 기획 및 디자인하는 활동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물론이고요, 이제 기능적인 디자인도 포함되어 있는 의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디자인으로 네 가지를 분류해 봤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전기전자, 가구, 생활용품, 운송기기 디자인 이렇게 있고요. 각각 하위 내용에도 보시면 공구, 완구, 문구, 주방, 의료, 사무 등등 저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제품이 많이 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제품들도 이미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사용 중인 사무 책상 위에도 있는 용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장을 가서도 내가 좀 더 이런 디자인이면 샀을 텐데 라는 게 한 번쯤 머릿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아이디어, 그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건데, 여러분들 종이가 있다면 연필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컴퓨터가 있겠죠. 컴퓨터에서는 3D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델링 도구로 오토데스크 퓨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클라우드 기반의 원 솔루션 오토데스크 퓨전입니다. 네, 퓨전은 제품 출시 초반부터 강조한 게 있는데요. 설계부터 제조까지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결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말 그대로 제품 하나가 시장에 나오기까지 많은 워크플로우를 거치고 그만큼 다양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각 공정마다 기능을 실행할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필요할 텐데 그 제품을 각각 구매하는 비용도 들 것이고요. 이 프로그램마다 학습을 해야 되니까 시간 비용도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이 퓨전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모든 기능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 오토데스크 퓨전은 버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늘 최신 버전을 유지할 수 있고요. 업데이트 주기도 빠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재설치도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제품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품 출시 초기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제일 편리하게 사용 중인 기능 중 하나가 이 클라우드 기반의 저장소입니다. 여러분들도 퓨전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파일이나 이미지, PDF 등도 이제 클라우드 저장소에 넣어서 이제 파일을 이동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팀을 결성해서 다른 팀원들과 데이터 공유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클라우드로 인한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그 내용은 뒷부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화면에 있는 것은 퓨전의 많은 기능 중 대표적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전부 다 알아볼 시간은 부족하지만 저희 웨비나 관련된 컨셉 디자인, 3D 설계, 렌더링, 일반 디자인 등 모델링과 관련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세션 제목은 오토데스크 퓨전의 다양한 모델링 기능과 제너레이티브 모델링 소개입니다. 네, 먼저 오토데스크 퓨전의 모델링 기능인데요. 화면에도 여러 가지 기법이 지금 나와 있죠. 오른쪽부터 좀 반식의 방향을 볼게요. 정확한 치수로 설계를 하는 파라메트릭 설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 기반으로 이제 곡면을 생성하는 서피스 설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속 시트를 다룰 때 활용하는 판금 설계 이렇게 있고, 이제 자유형 설계라고 해서 치수보다는 형상 위주로 모델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메쉬는 STL이나 OBJ 같은 파일이나 스캔 데이터를 편집하는 방식으로 쓰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법이 있으면 뭐가 좋냐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세션을 준비하면서 주변 용품 중에 하나를 퓨전으로 모델링을 했는데요. 이제 보면은 드라이기죠. 네, 드라이기에서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자유형 설계, 프리폼 디자인입니다. 네, 참고할 만한 제품의 이미지를 불러와서 투명도를 조절을 해요.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다가 박스나 볼 같은 거를 넣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점, 선, 면 단위로 늘리거나 줄이면서 형상을 맞추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작업을 점토로 비유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점토를 가지고 이제 손으로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이 마우스로 면을 움직여서 모양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좀 더 곡면이 까다롭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서피스 설계로도 가능은 하지만 좀 더 까다로운 거는 자유형 설계로 할 수 있는 작업이 더 좋죠. 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이제 필터 부분이 있는 몸통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면을 늘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바람, 노즐을 서피스로 설계했습니다. 이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구멍의 치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스케치와 뒤에 스케치 그 사이를 곡면을 연결해서 서피스 설계로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필터 부분을 파라메트릭 설계로 진행했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 정확한 원도 있을 거고요. 저 패턴 안에 있는 저 작은 생김새도 정확한 치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라메트릭 설계가 제일 적합한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버튼, 이제 바람의 세기를 정하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 자체는 파라메트릭 설계로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다가 그 미끄럼 방지를 표현하기 위해 자잘한 패턴을 넣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 디자인 익스텐션이라는 형상 패턴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네, 이 익스텐션은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퓨전을 사용하시면 보다 폭넓은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모델링 기법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라메트릭 모델링입니다. 제일 일반적이면서도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자, 스케치를 하고 치수를 주고 구속을 주고 부품을 만든 다음에 부품끼리도 서로 구속을 주면서 조립품을 만듭니다. 이 조립품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조립품을 2D 도면과 연계하면서 도면 내린 작업까지 보통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 이 파라메트릭 모델링입니다. 네, 그래서 앞전 작업에서 계속 구속을 하기 때문에 설계 변동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 구속을 수정함에 따라서 쉽게 변동이 가능하고요. 히스토리가 남기 때문에 전체 작업을 한눈에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컨셉 디자인에 특화된 자유형 모델링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면만 이동하지만 이제 점, 선, 면 단위를 자유롭게 늘리거나 줄이면서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치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캐릭터나 복잡한 표면을 생성하는 작업에 좀 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형상을 따라가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요. 또한 이 방법이 되게 사용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툴을 처음 사용하거나 익숙하지 않는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서피스 모델링입니다. 네, 곡면을 다루는 기법이고요. 장표도 나와 있지만 파라메트릭 기반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장점 중 하나인 히스토리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설명드린 파라메트릭 모델링은 어느 정도 결과물이 좀 정형화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설명드린 자유형 모델링은 말 그대로 좀 자유로운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살짝 극과 극이라 할 수 있는데 서피스 모델링은 이 두 가지 기법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도 그 자체적인 곡면 생성 기능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모델링 기법은 아니고요. 제품 디자인에 필요한 렌더링 기능입니다. 일반적인 렌더러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UI가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데스크 퓨전이 이제 클라우드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사용하는 PC 사양이 렌더링을 진행하기에는 사양이 좀 낮거나 아쉽다 하는 분들은 이 클라우드 렌더링을 통해서 PC는 PC대로, 렌더링은 클라우드로 돌려서 작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앞에 버튼 때 좀 언급을 드렸던 익스텐션입니다. 네, 익스텐션 기능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익스텐션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퓨전은 다양한 기능이 있죠. 그만큼 여러 직업군,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는데 익스텐션을 추가하게 되시면 각 분야에 대한 좀 더 딥하고 고급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머시닝, 매니지 익스텐션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분야끼리 묶어서 패키지화된 것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웨비나 주제에 맞게 이 두 가지 패키지 중에서 디자인 패키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디자인 익스텐션에 있는 플라스틱 규칙 및 설계입니다. 플라스틱 재질 중 하나를 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물리적 값이 따라와요. 예를 들어 두께나 반지름, 공차 등이 지정되어서 후 작업에도 신속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조립할 때 조임새 역할을 하는 이제 보스 피처, 그리고 갈고리가 걸쳐지면서 딸깍 소리와 함께 체결되는 게 있죠. 그걸 저희서 스냅핏이라고 하는데 그런 조립 관련된 설계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디자인 어드바이스는 제조까지 이루어졌을 때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을 보여주면서 어드바이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보이시죠? 이 빨간색 표시된 거랑 오른쪽에 이제 항목별로 내용이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을 빠르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 버튼대에 사용한 기능이죠. 이제 지오메트릭 패턴이라고 해서 형상 패턴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설계 프로그램에서도 패턴 기능은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사각형 패턴이나 원형 패턴 등 조금 더 고정적인 방향으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벌집이나 뭐 다이아 방향 등 불규칙한 패턴을 제공하고요. 또한 이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좀 더 촘촘한 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볼륨 매트릭 레티스는 최적 격차라고 해서 솔리드 내부나 닫힌 메쉬를 복잡한 격자 형상으로 변환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메시트 솔리드는 STL이나 OBJ 같은 데이터를 불러와서 솔리드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 자유형 모델링 있죠? 거기 환경으로 불러와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체에 착용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체 스캐닝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이즈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유형 환경에서 편집을 하고요. 그 편집한 데이터에 대해다가 이제 착용할 제품을 디자인할 때 주로 활용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디자인 패키지에 있는 시뮬레이션 익스텐션입니다. 이 정적 해석과 이제 진동 해석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네, 그 밖에 이제 비선형, 전자부품 냉각, 이벤트 시뮬레이션, 사출 등은 이제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기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시뮬레이션 익스텐션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AI가 접목된 기술이고요. 창의적인 설계 방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요구 사항을 입력하고 클라우드로 생성하면 다양한 결과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맞는 데이터를 찾는 설계 탐색 기능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설계 요구 사항은 재질, 이 제품이 견뎌야 할 하중, 제조 방식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미지는 자동차의 시트 브라켓인데요. 3D 작업을 통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나오는 거고요. 자, 무게가 40%나 가벼워졌어요. 반대로 이제 강성은 이제 20%나 튼튼함이 20%나 올라간
좀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온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과 장애물을 골라낸 다음에 제조 방식에 대해서 골라줍니다. 그래서 적층과 밀링과 이축 커팅 등을 골라주고 추가적으로 하중도 입력을 하겠죠. 다 됐으면은 제너레이터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서버로 생성을 돌려요. 그럼 이제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많은 결과물을 우리가 가운데 있는 그래프나 좌측에 있는 필터 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적화된 결과물을 찾아서 이렇게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이제 퓨전에 있는 네스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까지, 제조까지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영상이 짧은데 이제 다른 사례나 이제 방식은 뒤에 있는 세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이터 관리와 협업입니다. 자, 앞전에서 클라우드 저장소를 활용해서 개인 작업이나 팀 단위로 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또 설계를 할 때 설계 변동이 자주 일어나요. 저장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이제 퓨전은 저장할 때마다 덮어쓰기가 아닌 버전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 데이터를 링크화해서 웹사이트나 모바일에서 열 수가 있고요. 이동 회전 등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댓글처럼 우리가 여기서 화살표나 이제 말풍선을 추가해서 의견을 달 수 있습니다. 자, 다른 팀원들은 이 주석을 보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이 링크는 외부 사람들도 쉽게 열 수는 있지만 링크 자체에 암호를 걸 수 있기 때문에 보안상으로도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양한 모델링 기법과 AI 기술도 활용할 수 있는 오토데스크 퓨전, 여러분들도 한 번씩 체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준비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리님께서 굉장히 좋은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퓨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세션이었던 것 같은데요. 보신 것과 같이 퓨전은 굉장히 좀 다양한 기능들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제조까지 모든 걸 이제 올인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션에 넘어가기에 앞서서 그 안내 사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세션이 진행함에 있어서 궁금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 이제 이 세션의 채팅에 남겨주시거나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좋은 질문을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5명을 선정을 해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아주 그 특별한 선물을 드리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후 순서로는 젠디자인 플랜의 나한범 실장님께서 퓨전의 모델링 기능과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포함한 익스텐션 활용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젠디자인 플랜의 나한범 실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은 제품 디자인 개발에서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오토데스크 퓨전을 활용하는 노하우와 사례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아이센트릭에서 많은 내용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저는 실제로 이 퓨전을 사용하면서 퓨전의 어떤 기능들이 또 어떠한 작업 방식이 디자인 작업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인터페이스라든지 또는 작업 시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케치와 구속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프리폼을 이용한 자유로운 형상 제작과 편집 사례, 그리고 또 재질이나 컬러, 텍스처 표현이 가능한 자체 렌더러 기능과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자인과 이 시뮬레이션 익스텐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인터페이스입니다.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업무의 효율을 높여주거나 작업의 오류를 줄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퓨전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퓨전은 유저에게 굉장히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도구에 대해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와 작업 성격에 따른 그룹핑으로 쉽게
도구와 기능을 실행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구를 잘 모르시더라도 마우스 오버를 하게 되면 그 도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 도구의 기능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스케치나 객체가 겹쳐 있는 상태의 경우에 마우스 오버 시에 반응하는 반응형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러 객체나 면 그리고 스케치를 선택하고 있는지를 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객체 선택에 의한 작업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UI 배치 자체가 작업 프로세스에 기반해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든지 혹은 렌더링 작업을 진행할 때 툴바에 배치되어 있는 순서대로만 도구를 실행시키셔도 이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되어서 이런 것들도 유저에게 굉장히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펙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인데요. 디자인을 하다 보면 내부, 외부의 스펙이 좀 변할 수가 있어요. 또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펙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이것이 디자인 작업 시 퓨전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스케치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체 생성을 스케치의 치수나 구속 조건으로 진행하였을 경우에도 상위 객체나 스케치의 변화의 크기나 위치, 간격 같은 것들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디자인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작업 환경에 원점에 있는 평면에만 이 작업을 하거나 스케치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정 위치에서 선을 그리고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스케치 작업에서도 이러한 평면 생성으로 인해서 원하는 위치에 손쉽게 스케치, 객체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면 작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스케치나 객체에 생성되었다면 모체가 되는 스케치나 객체의 위치 변화에 따라서 같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속 관계로 보다 효율적인 디자인 생성과 편집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레트로 타입의 디스크 플레이어 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메인 바디에 해당하는 스케치에 가로, 세로의 치수와 디스플레이 삽입부, 센서, 버튼 등을 적용한 것인데요. 센서의 버튼 위치를 디스크 삽입부와 측면 모서리의 중간 구속이 된 스케치로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메인 바디의 스펙이 변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치에 그 버튼과 센서가 유기적으로 위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속이 아니라 스케치 치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도요. 바디의 크기가 변하게 되면 정해진 거리에 계속 이 버튼 객체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튼의 위치가 이 간격에 의해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정 면에 구속되는 스케치 평면을 생성해서 보시는 것처럼 전원 케이블 객체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뒤에 내부 스펙 변화에 의해서 변하게 됐을 때 객체와 피처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케치 평면의 이동만으로 이 객체 이동 편집에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평면은 다양한 위치에 생성될 수가 있는데요. 객체의 모서리라든지 스케치의 직선에도 생성될 수가 있고 각도를 조절해서 원하는 위치에서 스케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객체의 중간이나 면에 접하는 위치에도 평면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박스 바디 객체의 앞뒤면에 위치하는 중간 평면을 생성하여 정확한 그 중앙에 그 스케치나 객체 편집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평면 생성 이후에 객체의 크기나 혹은 길이 같이 위상의 변화에도 그 생성된 위치를 고수하면서 유기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티컬 마우스에서는요, 이 곡면에 이 버튼을 그리기 위해서 세 점을 이용한 평면을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쉽게 또 정확하게 평면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은 스케치의 위치 관리라든지 정확도 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자유 영상 모델링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 영상, 즉 프리폼 모델링을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빠르고 자유로운 형상 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형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스케치와 곡면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프리폼을 이용하면 어떠한 복잡한 스케치나
곡면 모델링 과정 없이 자유롭게 형상을 러프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러프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숙련도라든지 작업 시간에 따라서 또 굉장히 디테일한 모델링이 가능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난이도가 높은 영상, 패턴을 제작할 때 굉장히 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3차원 스케치와 곡면 모델링으로 복잡하게 작업하거나 구현하기 까다로운 디테일한 형상이나 표면 패턴 같은 것들을 이 프리폼을 이용해서 쉽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암체어를 만들기 위해서 유지 형상 자체를 프리폼으로 만들어 본 사례입니다. 일단 등받이라든지 좌판, 팔걸이 같은 것들이 인체공학적으로 몸을 감싸는 듯한 형상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할 때 기존에 이런 작업들은 스케치와 곡면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했는데 프리폼을 이용해서 개체의 표면의 어떤 점, 선, 면을 이동하면서 쉽게 그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인 곡면 모델링 과정에서 어떤 제품의 디테일을 표현하고자 할 때 프리폼을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가죽 소파의 주름이라든지 패턴을 만들어 보고는 하는데요. 화면처럼 프리폼의 면을 나누고 선을 이동하면서 소파의 가죽 주름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주름을 표현하고자 하는 선을 잡아서 당기면서 주름을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바로 원래 개체에 합쳐서 이 개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 표면에 점차 사라지는 주름 패턴과 휠의 패턴 이런 디테일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또 프리폼을 이용해서 편집하고자 하는 면 자체를 이 프리폼으로 넘겨서 조각을 세분화하고 점, 선, 면을 선택하면서 이동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표면의 패턴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의 어떤 이 면 작업을 통해서 디자인의 디테일이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폼 내부의 기능으로 대칭 구조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마우스 휠 같은 경우에는 휠의 원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선을 만들고 한쪽 방향의 모서리 편집만으로 마우스 휠 표면의 주름 패턴을 쉽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퓨전을 사용하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데이터 관리인데요. 제품 모델링을 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구성의 파츠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구성 요소와 히스토리 관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품 모델링 자체가 복잡해지고 또 히스토리가 많아지면서 이 구성이 이제 복잡해지는데요. 이거를 구성 요소별로 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면 히스토리 자체도 구성 요소별로 관리가 되고 또 구성 요소 간에 이 개체 편집이 자유로워서 디자인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퓨전에는 이 부품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어떤 전자제품이나 기계 제품을 모델링할 때 디자이너들이 또 이런 제품 디테일을 표현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전자부품이나 기계 부품을 웹에서 찾아서 넣거나 또는 새롭게 만들거나 하는데요. 퓨전은 이 부품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부품을 검색하고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자기가 작업 중인 데이터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디자인 과정에서 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유받은 URL을 통해서 이 데이터에 접속하고 퓨전 데이터를 내려받거나 퓨전 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PC에서도 이런 웹상에서 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한다든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주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인 파일에 저장을 하게 되더라도 이것이 이제 이 파일 자체가 클라우드 내에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덮여 쓰이지 않고 사용자별로 또 버전별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손실을 줄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공용 서버에다 이 작업물을 저장하면 이제 누군가가 들어와서 작업하고 수정을 하고는 하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지 않고 컨트롤 S로 저장하게 되면
그 데이터 자체가 덮여 씌워지면서 이전 데이터가 손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퓨전은 그냥 바로 저장하여도 버전별로 새롭게 저장되기 때문에 이전 데이터의 손실 없이 과거 데이터에도 쉽게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오피스 체어 모델링 사례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스케치부터 곡면 모델링, 개체 편집 과정이 굉장히 많은 과정과 복잡한 히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 모델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히스토리 작업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수정을 한다든지 할 때 해당 작업의 히스토리를 타임라인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느 구간에 어떤 도구에서 이것을 작업을 했는지 찾아내고 편집을 해야 하는데요. 구성 요소 없이 이 작업을 하게 되면 마우스 스크롤을 통해서 히스토리 전 구간을 탐색하고 도구를 찾아서 치수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성 요소별로 작업을 하게 되면요, 구성 요소별로 히스토리가 분리되고 또 쉽게 작업 구간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편집이라든지 이 데이터 관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용이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 요소별로 파츠를 분류하고 히스토리나 데이터 관리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다른 팁인데, 이게 이제 어떤 렌더러로 넘겨지게 되면요, 이 구성 요소들이 레이어로 바로 변환되면서 렌더링 프로그램에서 재질을 넣거나 개체의 과시성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이제 부품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필요한 부품들을 바로 내려받아서 디자인하고 있는 제품에 또 적용하고 이제 디자인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사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USB 포트 같은 것도 부품 라이브러리의 타입별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스펙의 부품을 내려받아서 제품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USB-C 타입의 부품을 내려받아서 스피커 제품에 적용하는 영상인데요. 부품을 내려받아서 원하는 위치에 부품을 적용하고 제조사가 제공하는 실제 부품의 크기이기 때문에 작업하고 있는 데이터의 그 크기를 비교하면서 넣을 수가 있고요. 또 이 디자인하는 제품의 편집을 할 수가 있어서 보다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퓨전의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관리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내에서 프로젝트나 시안별로 폴더 관리를 하게 되면요, 개인뿐만 아니라 팀원과 데이터 공유, 편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별도의 저장 장치 없이도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하는 URL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URL을 통해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PC에서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데이터에 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클라이언트라든지 혹은 이제 타 팀의 뭐 엔지니어, 마케터 등이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빠른 피드백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어떤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디자인 작업에서 또 한 가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재질 표현과 컬러 표현입니다. 디자인 작업 시에 이제 재질과 컬러 또는 이제 텍스처, 라벨을 작업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적용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 재질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작업 중간중간에 재질을 입혀보고 제품의 전체적인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제품 디자인에서 또 여러 가지 렌더링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 퓨전은 방금 전에 적용한 재질을 자체 렌더러를 통해서 바로 렌더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워크스페이스에서 간단한 조작만으로 렌더링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기본 재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재질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원하는 재질을 찾을 수가 있고요. 금속이나 플라스틱, 방사, 목재 등 여러 가지 재질 종류가 있고, 이것을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이 재질과 컬러, 텍스처 표현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제품에 적용되는 로고라든지 이미지를 라벨로 적용해서 제품의 전체적인 이 그래픽 레이아웃도 점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라벨을 적용한 이미지고요. 또 이 퓨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체 렌더러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렌더러의 경우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페이스 자체가 이 작업 프로세스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툴바의 순서대로 재질과 뭐 렌더링 환경 설정, 혹은 라벨 작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퀄리티만 설정해서 렌더링 이미지를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미지 해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시면 바로 이미지 렌더링이 가능하고요. 출력이 된 이미지는 PNG라든지 또 다양한 포맷으로 내려받을 수가 있고 여러 뷰 전환을 통해서 여러 각도에서 렌더링 이미지를 한 번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하면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다양한 확장자를 지원하고 있는 퓨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타 CAD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퓨전 데이터가 아닌 다른 소프트웨어 포맷에 이 데이터 같은 것들도 클라우드에 저장이 가능하고 이것을 실행시키거나 작업 환경에 불러와서 바로 편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기능은 저는 이 기능을 아주 재미있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증강현실 데이터입니다. 애플의 iOS 환경인 모바일이라든지 태블릿에서 이 증강현실 데이터를 실행시키시면 증강현실로 실제 환경에서 이 제품을 3차원으로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제품의 스케일이나 컬러, 실제 환경의 어떤 배치 등의 검토가 가능합니다. 클라우드에 다른 포맷의 파일을 경로로 찾거나 혹은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업로드를 하고 저장이 진행 중인 장면입니다. 이렇게 클라우드에 업로드가 되고 있고 업로드가 완료되면요 데이터의 미리 보기가 가능해서 어떤 데이터가 업로드 되었는지 이렇게 미리 보기의 아이콘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목록에서 확인이 되었으면 완료된 데이터를 바로 실행시키시거나 작업 화면에 불러와서 데이터를 편집할 수가 있는데요. 불러온 데이터는 바로 그 데이터에 이어서 객체를 생성하거나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러온 이 핸디 선풍기의 서페이스에 스케치를 진행하고 생성된 객체로 잘라내기 하면서 편집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객체 모서리에 적용된 필렛의 경우에도요. 필렛을 삭제하면 필렛이 적용되기 전 모서리로 복구되면서 원하는 필렛의 R값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어느 정도 스케일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요. 실제로 이 제품이 놓이는 환경이나 또 스케일감을 체크하는 것이 좋은데요. 저는 이럴 때 증강현실을 통해서 제품의 배치와 스케일을 확인해 보곤 합니다. 증강현실 데이터로 내보내기 한 파일을 iOS 환경에서 실행시키시면 약간의 로딩 과정을 거치면서 디바이스의 카메라를 통해 실제 환경 안에서 실제 스케일로 데이터가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간단하게 손가락 조작만으로 위치나 각도를 조절하면서 데이터의 배치, 데이터를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텐션에 대한 활용 사례를 말씀드려 볼 텐데요. 퓨전은 다양한 익스텐션을 제공하고 있지만 제품 디자인에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익스텐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형상 패턴이라는 것인데요. 이 제품 디자인을 하다 보면 다양하고 복잡한 타공이나 패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손쉽게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형상 패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도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재질이나 하중 조건, 제작 방식 등을 고려한 어떤 구조나 형상을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생성하고 이를 디자인의 조형과 디테일, 구조 등에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서 생성된 결과물은 단순한 어떤 알고리즘 방식의 유기적인 조형과 구조의 생성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공학적인 또 객관적인 솔루션 데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요, 별도의 활성화가 필요한 기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활성화가 필요하고요. 활성화가 되었다면은 이제 이런 디스크 플레이어의 홀 패턴 같은 경우에 크기의 변화나 어떤 그 형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형상 패턴은 제품 표면에 어떤 형상을 넣을 것인지, 그리고 그 크기의 변화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개체를 생성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패턴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바디 개체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패턴 생성 후에 내가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하셨다면 생성과 동시에 바로 잘라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표면에 바로 형상 패턴 개체들이 잘라내기 되면서 홀 패턴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요, 저는 이제 자동차 휠을 사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휠에서 필요한 림과 허브 부분은요, 제가 직접 모델링을 했고요. 이거를 360도로 다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정한 조각으로 나누어서 분할한 뒤에 구속 조건과 하중 조건을 적용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장애물 형상과 유지 형상을 지정을 했고요. 또한 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하중의 방향도 추가를 했고요. 여러 개의 학습과 상황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계산을 해서 정말 수많은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디자이너나 설계자는 여기에서 원하는 결과물을 넙스로 내보내게 한 후에 다시 360도로 회전 배치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 시안을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휠의 스포크 형상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결과물을 바로 사용하기에는 이 자동차 휠의 상품성이 부족하거나 또는 실제 가공하는 방식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생성 옵션에서 가공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자유로운 형상을 뽑아내고 다음 작업에서 리터칭을 하기도 합니다. 엔지니어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결과물을 참고해서 실제 상품성이나 가공 또는 제작을 고려해 이 리터칭을 통해서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꼭 결과물을 바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결과물의 객관적인 구조나 형상을 참고해서 디자인에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의자의 조형이라든지 구조, 브라켓 등에 적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작은 제품의 경우에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구조로 제품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의자들도 있고 이런 소품 같은 것들도 만들어 봤는데요. 꼭 큰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조건을 부여해서 재미있는 구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콘크리트 소재의 벤치를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모빌리티 분야인 드론이라든지 자동차 휠, 에어리스 타이어 등에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해서 경량화 구조나 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 구조를 연구하고 생성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인간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통해서 이 제품의 어떤 구조나 형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에 의한 구조 그리고 우연에 의한 형상을 디자인과 설계에 반영해 볼 수도 있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디자인 개발에 퓨전의 다양한 기능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그 퓨전을 활용한 디자인에 이제 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팁을 많이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내용이 커버가 됐고 그 내용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기에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세션이 지금까지 좀 도움이 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1시간 안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이제 더 알고 싶은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부분을 팔로우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션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준비한 1시간에 비해서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 굉장히 이제 어렵게 모신 두 분인데 두 분께 제가 진행자의 권한으로 깜짝 질문 하나씩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또 여기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인 것 같고요. 어렵지 않은 질문이니까 편하게 이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장님께 먼저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오늘 소개해 주신 내용들, 특히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뤄졌지만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포함해서 이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좀 유용할 기능들일까요? 네, 일단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요. 좀 전에 제가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경량화라든지 강성을 요구하는 부품이나 제품에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로봇이라든지 모바일 모빌리티 분야에 많이 요구되고 있고, 그러한 이제 전체적인 조형에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부분별로 이 부품의 어떤 구조 개선, 강성 개선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솔루션을 제안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체적인 조형에서도 이게 인간이 상상하기에는 이제 좀 어려운 새로운 조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생성형 AI의 어떤 많은 툴들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 디자인을 하고 어떤 구조나 형상에 좀 민감하다 보니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정말 다양한 구조 자체를 디자인에다가 적용을 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구조, 새로운 조형을 탐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보여주신 기능 중에 증강현실 기능이 네.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증강현실 기능을 이제 다루기에는 좀 많이 어려울까요? 많은 연습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작업자분들이 퓨전에서 작업하신 모델링 파일을요, 그냥 USD 파일이라고 하는 확장자로 내보내기만 하시면요, 그거를 이제 디자이너나 혹은 이제 사용자분들이 활용하고 계시는 어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에서 열기만 하시면요, 바로 이 카메라가 실행이 되고 약간의 로딩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카메라 뷰 안에 이제 배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뭐 작은 제품부터 해서 아까 보셨던 어떤 어느 정도 스케일이 있는 제품도 이 공간 안에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 제품의 스케일감을 좀 검토를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뭔가 인테리어 제품이다 하면은 공간 안에 배치를 하면서 실제 이 제품이 배치되었을 때의 느낌과 어떤 그런 분위기를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좋은 점은, 제가 렌더링 기능을 설명하면서 재질 표현, 텍스처 표현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재질과 텍스처가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보다 실제적인 이미지를 증강현실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만 해도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에 좀 관심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기능을 좀 적극적으로 네. 활용하면은 굉장히 좀 일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기자기한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는 프로페셔널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리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늘 퓨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 소개시켜 주셨어요. 네. 그냥 기본적인 퓨전 코어라든가 익스텐션까지 좀 폭넓게 커버를 해주셨는데 퓨전을 이제 전혀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네. 퓨전을 이제 나는 써봐야겠다. 퓨전 한번 음. 써봐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었을 때 그런 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디자인 기능을 익히려면은 네.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노력 중요하죠. 이제 하루에 뭐 꾸준하게 시간을 주어서 이제 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이제 처음부터 좀 어려운 도면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시작하면서 좀 흥미를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흥미를 유지하면서도 이제 좀 더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네, 그렇게 작업하는 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고객분들 그리고 이제 퓨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네네. 주로 이제 온라인 유튜브 비디오나 이제 아, 온라인에 있는 자료들이나 아니면 책을 보면서도 연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대리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퓨전은 그렇게 공부를 해도 좀 충분히 이제 배울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예전에 비해서 지금 유튜브로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영상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속을 조절하면서 좀 놓치는 부분을 다시 재생하거나 좀 천천히 보거나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좀 환경이 많기 때문에 저는 책도 책이지만 두 개 중에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은 영상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퓨전이 말씀하신 것처럼 버전이 따로 없고 네, 그렇죠. 계속 신기능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미 출판이 돼버린 책보다는 이제 최신 영상을 보시는 게 이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모델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히스토리 기능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 기능을 참고하면서 이제 과거 버전도 보고 이제 시안이 좀 마음에 들지 않게 나왔을 때 이제 즉각적으로 수정이 가능한 강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히스토리를 좀 잘 활용하면은 또 어떤 부분들이 이제 좀 좋은 장점이 있을까요? 네, 히스토리를 자주 활용하시면은 이 히스토리에 대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작업한 그 기능을 뒤로 옮긴다던가 뒤로 작업한 기능을 앞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좀 잘못된 작업이 있다. 그러면 보통 하실 때는 그걸 아예 지우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고 뭐 잠깐 비활성화하거나 순서를 바꿔 보시면은 좀 더 이제 수정하는 시간도 줄어들고요. 다양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퓨전이 또 클라우드 기반으로 협업도 가능한 데다가 이렇게 또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클라우드의 강점을 또 적극 활용한 기능들이 있어서 네. 퓨전의 그런 장점들이 좀 도드라지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세션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제 질문들도 이렇게 남겨주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이 웨비나에 남겨주신 질문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이제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질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잘 정리를 해서 개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첨자 분들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개별 답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함께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제 퓨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셔서 그리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